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TV 토론 부진 후 사퇴 요구 압박을 받은 지 약 3주 만입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바이든은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재선 도전을 하려 했지만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선 내가 도전을 포기하고 남은 임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미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의 결정으로 민주당의 새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되는 건 여러 세대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리스가 가장 강력한 위치에서 경선 과정을 시작하더라도 다른 후보들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은 완주를 고집해왔지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 민주당 내 측근들과 정치 거물들이 잇따라 후보 교체로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 바이든은 재선 도전의 뜻을 접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전당대회는 내달 19일에서 22일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는 일리노이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사무라이 스타일의 검이 사용된 난투극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한 여성이 사망하고 두 여성이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는 18일 오후 산디마스의 한 주택가에서 다리 및 손에 피가 흐르는 상처를 입은 채 사무라이 검을 들고 있던 여성이 발견되어 현장에 출동했다고 알렸습니다. 그 여성은 경찰에게 검을 보여주려는 듯 보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이 명령에 따라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 여성은 집으로 경찰을 인도했으며 집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또 다른 여성을 발견했고 이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세 번째 여성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심장마비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난투극으로 다치지는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가정 내 분쟁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치명적인 난투극의 원인을 파악하려 했지만 피해 여성들이 만 달이 넘은 구사할 수 있어 집과 병원에 통역사를 파견했다고 밝혔으나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델타 항공은 지난주 글로벌 사이버 장애 이후 운영을 복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22일 월요일에 또다시 6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다른 항공사들은 이번 사건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이트 어웨어의 데이터에 따르면 오전 7시 기준 델타 항공의 전체 항공편 중 약 600편이 취소되었다고 웹사이트는 전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수천 명의 델타 여행객들이 미국 전역에서 발이 묶였으며 일부는 수백 마일을 운전해야 했고 다른 일부는 며칠 동안 새로운 항공편을 기다리거나 여행을 취소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이 항공사는 사이버 장애로 인해 승무원 추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9일 이후 취소된 델타 항공편 수는 5,000편을 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19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터가 마이크로소프트 고객들, 특히 많은 항공사들에게 시스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미국 항공사들은 대부분 회복됐지만 델타는 정상 운영으로 돌아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22일에 전체 항공편의 1%를 취소했으며 유나이티드 항공은 1% 미만을 취소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주말 동안 델타 CEO인 에드 베스티안과 통화해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타 주가는 22일 프리마켓 거래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들이 자주 사기 대상이 되지만 최근 발송된 이메일은 합법적이라고 사회보장국이 밝혔습니다. 이 이메일은 2021년 9월 18일 이전에 온라인 계정을 생성한 사용자들에게 계정 변경을 알리며 마이 소셜 시큐리티 로그인에서 로그인 gov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접근 방식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 인증 기준에 맞추고 온라인 로그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경 사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해 새 자격 증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계정이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확인 화면이 나타나고 개인 마이 소셜 시큐리티 서비스에 즉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을 사칭하는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들은 연간 생활비 조정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라고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국 요원을 사칭해 현금이나 선불카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회보장국 관계자는 절대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하거나 선불카드 결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았으면 전화를 끊고 직접 사회보장국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19일 오후 6시 45분경 영스타운 워런 지역 공항 인근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오하이오 북동부의 한 공항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연방 항공청은 쌍발 엔진 비치크래프트 60 비행기가 19일 오후 6시 45분경 오하이오 영스타운 워런 지역 공항 인근에 추락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트럼블 카운티의 오하이오 주립 고속도로 순찰대는 21일 오후 7시경 추락 사고가 공항 북쪽에서 발생했으며 조종사와 2명의 승객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이미 통보됐으며 이름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웨스턴 리저브 항만 당국의 앤서니 트레베나 전무이사는 언론에 비행기가 공항 예비기지에 예정되지 않은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기계적 결함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연방항공청은 성명을 통해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리노이에서 한 명이 광범위한 리스테리아 발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번 발병은 델리샵에서 구입한 썬 고기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9일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와 뉴저지에서 각각 한 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와 함께 12개 주에서 28명의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감염된 18명을 인터뷰한 결과 16명이 델리 카운터에서 썰어준 고기류를 섭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어느 델리 제품이 오염되었는지 조사 중이며 포장되어 있는 제품은 감염 원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스테리아는 일반적으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박테리아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감염으로 임산부, 신생아, 노인 및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하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번 발병의 원인이 되는 특정 델리 제품을 밝히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리스테리아에 감염된 임산부는 일반적으로 발열, 피로, 근육통만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임신 중 리스테리아 감염은 유산, 사산, 조산 또는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신하지 않은 사람의 증상으로는 두통, 목 경직, 혼란, 균형 상실, 경련, 발열 및 근육통 등이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